2주 만에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엄청나게 저항이 컸었는데요. 이걸 계속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날 읽으셨으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3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바쁜 3월을 보냈는데요. 이제 4월이 되었고요. 예쁜 벚꽃도 피었다가 벌써 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얼마 전에 실과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항상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과 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기야의 뜻이 무엇일까 했더니 기영아, 기야차 이렇게 하면서 기아의 뜻을 단 한 명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한두 명은 알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정말로 한 명도 모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학년 교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 한쪽 면에서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원, 저감, 기아, 퇴치 이런 말들을 모르고 있었고 그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한자 어휘라는 것이죠. 한자 어휘가요, 모르는 어휘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과 어휘의 대부분도 한자 어휘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자 어휘의 공부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자 어휘와 연결시켜 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유추할 수 있는 힘,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휘를 공부할 수 없으면은요, 새로 만났을 때 이게 무엇일 것 같다라는 그 유추하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기도 하지만은요, 맥락이나 그림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모르는 어휘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를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하면은 실제로 내가 모르는 어휘였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모르는 어휘인지 아닌지 메타인지를 발휘할 그런 시간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휘를 딱 짚어봤을 때는 모르는 어휘였던 거죠. 그래서 어휘만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모르는 어휘인지 메타인지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유추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어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독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거예요. 독서가 힘든 친구들은 어휘력이 부족해서 글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서 자체가 힘들어져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휘를 알게 되면은 내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독서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자 어휘를 또 왜 강조를 하겠느냐? 아이들이 모르는 어휘가 대부분 한자 어휘니까요. 그리고 이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뻗쳐나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억을 하는데도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자 어휘 인력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성비 있게 아주 짧은 시간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쓰고 외우고 하는 것들 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앞에 몇 글자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뒤에는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365일, 그러니까 365자 이 정도만 접해봤어도 충분히 아이들이 고등까지 공부하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지금 그림이 많다고 해서 혹시나 저학년 어휘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의 어휘들을 보면서 이 한자 어휘를 뽑았고요.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들도 자연스럽게 만화 속에 녹아 들어가게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있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미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와 의미가 다 같이 녹아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나타날 현이다 그러면 실현, 현금, 현황, 현장. 이게 여기에서는 엄마 꿈은 실현된다더니 맞는 말인가 봐요. 용돈으로 주신 현금 모아서 갖고 싶었던 게임팩을 드디어 샀어요. 그
그래 게임을 하겠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가 들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이거를 하나 보는 데에는 정말 시간이 2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걸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요. 접해봤냐, 접해보지 않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년 달력이기 때문에 올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고요. 이 시작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날짜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쭉 접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잘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면 댓글로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다, 혹은 아이가 반응이 이랬다 라는 것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거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좀 꾸준히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에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2가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침 공부 10분 챌린지와 두 번째는 독서 타임 매일 1시간 챌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올리고 밑에다가 댓글로 하셨던 분들이 사진과 글을 간단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간단한 챌린지인데도 제가 아무래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마음을 조금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주를 했는데 2주 만에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아침 10분 공부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엄청나게 저항이 컸었는데요. 이걸 계속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아침에는 연산을 하거든요. 연산만 10분 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나 아이나 아침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7시 막 40분 이때 막 눈곱 떼고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 하고 겨우 10분 하거든요. 그다음에 독서 타임 1시간 챌린지는 저녁에 1시간을 어떻게든 이제 읽어보자. 안 되면은 30분 쪼개서라도 읽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책을 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큰 효과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매일 한자 인력 보기 챌린지예요. 제가 아침에 연산을 하고요. 이거 슉 아이랑 한번 읽으면서 하나 올릴 테니까요. 만약 그날 읽으셨으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진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귀찮으시면 댓글만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한자 인력 으쌰으쌰 하면서 365일 봐보자 하는 그런 내용의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자 인력뿐만이 아니라 교재도 있는 거 아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제가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한자 인력을 통해서는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교과 어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 한자 인력과 겹치지가 않아요. 조금 더 교과 어휘 공부에 치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릴 선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선택, 선거, 선출, 선거권,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해가지고 사회에 관련된 것들, 수학에 관련된 것들, 과학에 관련된 것들 교과서에서만 빼내와가지고 이제 하루에 2장씩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30일 만에 한 권을 끝낼 수가 있는데요. 한 달을 하면은 한 권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고사성어, 어휘까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서는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교재를 통해서는 더 깊고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교과서의 복습도 됩니다. 그래서 5, 6학년이면요 3단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학년 이상이면 좀 추천을 해요. 1, 2단계 한번 미리 보기도 보시고 우리 아이가 몇 단계부터 하면 좋겠는가. 가장 좋은 건 사실 1단계부터 차근차근 얼른 해가지고 끝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한번 보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휘력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